뉴스 어디 코너입니다. 박채린 기자가 돌아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드의 박채린입니다. 고정은 아니지만 나름 최대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바로는 박채린 기자는 칠 때마다 장타가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방송들도 간혹 섭외가 오지 않습니까? 네, 한 번 정도 나갔습니다. 한 번이 다예요? 한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분 뉴스는 또 보자고 안 해요? 아, 이분 뉴스요? 제가 그 이후로 기사를 낸 게 없어가지고. 아하. 아니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찾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늘 신기하거든요. 이 당연한 지적을 왜 박채린 기자 말고 이제까지 아무도 안 한 거야 싶은 게 늘 나오니까.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이제 재래 언론사들은 보도와 광고를 구분하는 게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귓등으로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어기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간지에 통일교 광고가 나오는 건 많이 보는데 그 타이밍이 네. 통일교가 수사를 받는 때마다다. 그렇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체에 실린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기준으로 시점을 좀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타이밍이 4개. 네. 그 첫 번째 타이밍은 2025년 7월 25일인데 그날 이제 광고가 실렸다는 건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내가 한학자 총재의 허가를 받고 이제 정치권에 로비했다. 이런 진술이 알려진 그 다음 날 광고가 하나 실렸고요. 그 이후부터 통일교에 대한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특검 수사발로 나왔던. 네. 그게 이제 김건희한테 가는 거고 건진으로 가는 거고 권성동 의원한테 갔던 거고. 네, 그게 시작되었을 때 통일교가 돈을 풀었고 그 돈을 다 받았다. 재래 언론은. 그렇죠. 네. 무슨 광고였어요? 그때는 제가 기사에는 이때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돈이 중요한 거지 광고 내용이 뭐가 중요해. 왜냐면 그렇다고 저희는 무죄입니다. 이런 광고를 내지는 않았을 거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내규 아까 얘기했는데 언론사 내규상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지면에 통일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날인데 네. 일면 광고에 통일교가 실리는 건 내규에 어긋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내규도 체크해 보셨나요? 내규 어긋나. 그러니까 내규라는 것보다 더 네.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는 게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우리는 언론 자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보다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뭔가 감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을 한국 언론진흥재단 이죠. 언론진흥재단은 아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라는 거 따로 만들었죠. 또. 네,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는 광고를 할 때 이런 걸 준수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율 강령.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신문 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천 요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신문 광고 윤리 실천 요강. 여기에서는 신문 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광고와 기사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언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약에 다 있는 거예요. 제 기억하기로는 박채린 기자가 최초의 뉴스 어디 만드시고 했던 최초의 기사가 바로 저 내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광고처럼 생기지 않은 기사인데 부동산 PF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기사. 네, 맞습니다. 였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 광고 이런 규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좀 추가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문 광고를 구분하지 않거나 이런 허위 광고 이런 걸 올릴 경우에는 신문사들끼리 모인 그 규약에 따라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한다는 조항을 다 마련해 뒀어요. 심지어 이거를 여러 번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때까지 단 한 매체라도 여기서 쫓겨나거나 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기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통령이 도지사일 때 냈던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구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노조가 반발했던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핫토픽인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노조는 반발할 정도로 당당한 건 어떤 문화의 결과일 텐데 무슨 문화일까? 그 법도 없고 자기들끼리 강령 만들었는데 지키는 경우도 없고 이게 재래 언론의 문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중잣대가 약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일간지들이 통일교로부터 이때 이제 받았던 광고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네, 추산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일간지 따로, 이제 주간지 따로 추산을 했는데 네.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3억 7,700만 원 그리고 최소 최대 17억 3,7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가 실린 광고 지면을 다 확인을 해서 네. 이 지면은 대체적으로 얼마에 팔리는지 예를 들어 이거를 1면이면 얼마, 7면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광고표를 일부 공개하고 있는 매체들도 있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매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물어본다거나 너무 예전의 광고표일 경우에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업데이트해서 얼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부러. 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제 네. 통일교가 실제로 구매한 금액이 아니라 네. 이제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 얼마에 파는지 그런 추산을 한 겁니다. 뭐 횟감 같은 거죠.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3년간 광고 건수가 여기상 제일 많이 써 있는 건 경향신문이에요. 네. 그리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뭐 조중동이나 뭐 저 경향한겨레나 비슷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의까지 해보셨는데 저 정도 금액이 나온다. 네. 근데 이제 통일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광고업계의 기본이죠. 가격표를 써놓고 들어오는 손님한테 일단 깎아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통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업체의 사이즈나 아니면 몇 회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디스카운트 되거나 플러스 되거나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광고업자로서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비윤리적인 게 그 사람하고 길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통일교라는 걸 반드시 알고 대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딜친 거예요.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거고. 네, 그럼 더 못됐어요, 저희 언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고 영업을 해봐서 알아요. 인바운드도 받고 아웃바운드도 걸어 나가 보는데 네, 적극적으로 그 기업체를 검색해보고 검증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일면에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통일교가 수사받을 때. 주간지에서 광고 특성이 좀 특이하게 나타난다. 통일교의 경우에. 이게 네. 어떤 지적입니까? 박진영 기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통일교 제가 네. 이제 원문들을 다 손으로 다 넘겨보면서 광고를 찾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PDF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원문을 다 들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손으로 넘겨서 보는데 그래요. 디지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PDF에는 광고는 빼고 올리더라고요.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아니 그것도 가서. 의도 있는 거 아니야? 통일교 광고 빼려고.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넘겨다 보니까 일단은 종교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종이에는. 네. 그러니까 종교 광고 너무 많고 인터뷰도 되게 많고 인터뷰는 이제 원문에 실려 있기는 한데 근데 PDF판에 종종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들도 다 빠져 있더라고요. PDF 버전에는. 아니 그건 사실상 그걸 가지고 내가 규약을 좀 어겨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에요?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는 이제 PDF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결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고는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문의를 돈 하니까 날리셨네. 광고는 직접 원문으로 확인하셔라. 실물 구해서 확인하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넘겨봤을 때 인터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종교는 정말 그 주간지나 월간지의 큰 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중앙경향 편집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간경향, 네.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교는 몇 안 되는 광고를 조금이라도 하는 우리 광고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되게 고마워할 때의 말투 아닐까요? 주간경향 편집장님이 그렇게 뭐 들릴 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있죠. 네.
아.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으로 봤을 때 주간지나 월간지에 정말 종교가 큰 손이구나. 통일교도 그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게 뭐 영 뭐 모르시는 분야일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왜 이런 유명한 주간지 말고도 전문 분야 주간지나 월간지들 되게 많잖아요. 네. 모든 업계마다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 업계의 고정적인 큰 손들이 광고로 매겨 살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뭐 스포츠든 낚시 뭐 무슨 기계 가공 분야 뭐 이런 것들도 다 주간지 있는데 그런 거 매겨 살리는 곳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저 같은 업자들이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안 보는 건데 요즘 재래 언론은 신문도 안 보는데 주간지를 누가 봐요?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정 고객은 무척이나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슬쩍 이제 옆에 슬라이드로 지나갔었는데 뭐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시사 주간지들이 다 통일교에 대한 좋은 얘기를 사실상 광고 역할을 하는 기사들을 막 내보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막 국제 결혼식도 막 좋게 그려주고 막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사 형식으로 실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제가 그 주간지나 이런 거 취재하면서 주간지나 월간지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존재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월간 중앙 광고 담당자하고 이제 광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인터뷰가 혹시 가능하냐? 나 중소 콘텐츠 업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니까 이제 표지 인터뷰 3,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표지면은 그 매체의 얼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돈 받고 그렇게 써주겠다라고 하면 이 매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글을 왜 쓰지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광고와 보도를 구분한다는 아무 법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킨다고 거짓말하는 그 규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한 게 되게 좋았던 게 그 규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네요. 네. 아니 데스크가 정하는 거잖아요. 일면 인터뷰 최초 인터뷰 맨 앞에 헤드라인 인터뷰는 그걸 광고 스팟으로 쓰고 있다. 네. 3,5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 기사에서 박재민 기자님 기사에서 제일 흥미로운 건 그거였어요. 광고 상담을 직접 받아보셨다. 네. 취재하느라.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제안이 들어왔는지. 저걸 심장 떨리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방금 월간 중앙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간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신분을 애매하게 밝히니까 절대로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약간 화도 내봤어요. 광고주가 궁금하다는데 왜 안 알려주냐 금액을. 그러니까 중앙일보 측에서 당신이 우리 광고주로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댓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레이킹 배에 대해서 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월간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기자도 모르더라고요. 월간 중앙의 그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대요. 중앙 MMP라고. 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도 모르길래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뉴스 어디라는 그 콘텐츠 매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명을 얘기를 하니까 엄청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북에 내가 기도인데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명함을 주면 가격표를 드립니다. 이 정도의 원칙이 있던 거예요. 네. 알려줬어요? 그래서 뉴스 어디라고 해서 근데 뉴스 어디는 유명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광고 담당 분이시면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안 찾아봤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 봤어도 기겁을 하고 끊고 블락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뉴스 어디라고 딱 말하는 순간 술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3,50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인터뷰 3,500. 네. 그래서 제가 막 기사에 엄청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뭐 네. 페이지당 뭐 300이고 뭐 4페이지 이상 하면 할인이 되고 뭐 온라인 기사는 뭐 이제 서비스로 포함이 되고 뭐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페이지란 광고면의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니요 기사. 아니 그러면 기사 페이지당 뭐 300 아니 보도와 광고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네요. 지금 저 정리해 주신 걸 보고 있는데 기사 건당 얼마라고 시가가 있고 고정 단가가 있고 광고는 훨씬 싸고 네.
이야. 그래서 제가 그 흥정 비슷한 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다 들을 때 이게 없는 건 한겨레 20일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기사 얘기를 하는 건지 물건 어떤 상품을 이제 흥정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할인을 해주겠다. 뭐 광고랑 인터뷰랑 같이 하면은 좀 광고지면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약간 언론이 이 정도까지 추락했나라는 그 생각이 광고와 들더라고요. 저널리즘이 완벽하게 하나인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네. 그러네요. 기사 광고 동시 진행 시 건당 1,000만 원, 지면 위치 업그레이드. 이거 뭐 온라인 게임이야? 이야. 아니, 와, 이런 사람들이 언론 윤리 얘기하는 걸 지난달 내내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니 너무 부끄러워지고. 저도 씁쓸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니, 정리해놓고 보니까 진짜 기사 얘기 안 같잖아요. 네. 야, 제가 한겨레 욕할 때도 많지만 한겨레 가끔 칭찬 받아야 돼요. 한겨레는 이 정도 지저분한 PDF에 시장에서. 광고도 다 넣어놨더라고요. 아, 숨기지도 않아요. 네, 한겨레 21은. 네. 그 멀쩡하게 하고 있는 데가 대형 재래 미디어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아니, 늘 재래 미디어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는 저도 놀랄 정도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 통일교도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이만큼 아니구나. 할인 받죠. 들어가자마자 할인 받죠. 할인 약간 받은 비용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제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도 하고 더 싸죠. 기사용 광고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할인을 받았을 거예요. 연간 선결제처럼.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달에는 광고를 싣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기사를 싣고 그런 패턴이 딱 리듬도 보이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가 자발적으로 취재한 기사라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낼 수는 없거든요. 그건 기자라서 아쉽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딱딱 보이니까 그래서 그 패턴을 보이는 매체의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네. 그냥 보도 자료를 받긴 했는데 이제 광고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요청이 오니까 내가 홍보성은 좀 덜어내고 쓴 거지 뭔가 대가를 받고 쓴 건 아니다라고는 그러니까 기자는 그래도 답변을 기자라서 하더라고요. 냄새 맡을 줄은 알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취재를 당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광고국이 시킨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광고인 걸 내가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이제 돈을 받고 쓴 것이라는 그 추정을 좀 하게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사에 제가 쓴 것이죠. 지금에야 여론에서 너무 통일교나 신천지가 골로 몰려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신눈을 하고 쳐다봅니다만 재래 언론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면 언젠가는 반등의 계기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럼 그건 재래 언론 탓이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질문하신 그 시점 물어보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총 4개 시점 중에 한 가지 시점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지나갔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끝으로. 뭐 제가 좀 주목해서 좀 썼던 시점 중에 하나는 그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이나 뭐 뇌물공여 이런 걸로 그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네.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가 11월 24일, 그러니까 재판은 12월 1일이었는데 2025년 12월 1일이었는데 11월 24일 날 모든 매체 다 그 의견 광고가 실렸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한국 정부가 이번에 취한 사법 조치는 뭐 종교 자유 침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종교 지도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한 거다. 이런 기사들이 실렸거든요. 그게 이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이야기로 광고가 써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박재린 기자가 나와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도 통일교의 쇼핑 목록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통일교가 부르면 와서 돈 받고 연설해 주는 사람이다. 네.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이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 실린 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 네. 네. 그때가 정말 그 모든 매체 일면에 거의 다 전부 다 실었었는데 그 자백인데 그거는 그- 우린 찔린다. 그때는 뭐 이제 윤용호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예. 그 민주당 인사들한테 돈을 줬다. 그렇죠. 근데 그때 기사 일면에 뭐라고 실렸냐면 뭐 그 윤용호가 그냥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통일교가 광고를 실었거든요. 의견 광고를.
상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의견 광고가 단순히 광고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모든 매체 일면에 다 싣다 보니까 뭐 대다수의 뭐 시사 라디오 이런 데서 다 언급을 해줬어요.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의견 광고를 실었다. 의견 네.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국민에게 알림판으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 버렸어요. 기사가. 그리고 막 실제로 그 광고 자체가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뭐 조선비즈나 이런 데서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견 광고의 어떤 영향력이 단지 광고가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사례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이제 저한테 반박하기로 우리는 광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광고를 할 권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적 이 없어요. 광고를 스크리닝하지 않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책임감 없게 이거를 광고화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 문제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조선비즈가 왜 월간조선에도 하고 있는 이 관행을 지적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법인 돈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비즈는 광고 내용을 거의 똑같이 실어줬어요. 비판을 하는 게 그들도 네. 비판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높이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여론이 통일교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막아주는 날이라도 오면 그 1등 공신은 재래 언론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맞아요. 그게 기사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왜? 그것도 광고니까 자기들한테는. 맞아요. 자기들은 그런 규약 하나도 안 지키니까 통일교 앞에 가면. 네. 그럼 통일교 앞이 전부인가? 박채린이 가도 얼마든지 의견형 광고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아까 기사형 광고. 네. 이게 재래 언론의 현주소다. 라는 건 뉴스 어디를 안 가시면 요즘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뉴스 어디가 되게 작은 매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언론들이 최근에는 뭐 신천지도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제가 막 이런 보도를 보다 보면은 신천지나 다른 종교들도 엄청 많이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하겠죠. 이렇게 쉽게 문이 열려 있고. 근데 그런 종교들도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사들이 중간에서 어떤 영향력을 좀 대신해서 행사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그냥 조용해가지고 네. 관심이 없어서. 아까 기사 내용,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 내용으로 보면 포교도 돕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저 집단이 그렇게 크는데 한몫한 공신들인 거예요. 맞아요. 재래 언론도 이러고서 반성 한마디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한 2달 동안 뉴미디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뉴미디어는 이 정도 양아치짓은 안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양아치일지언정. 네. 이런 이야기는 박채린 기자 아니면 아직까지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뵐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